자, 지금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강의입니다. 세 번째 강의인데 오늘부터는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 자료들이 사실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할 학생은 공부를 하면 됩니다. 지금 산업곤충학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서 첫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게 뭐였죠? 전반적인 걸 공부를 했다, 그죠? 전반적인 걸 공부를 했는데 여기 복사본이 여기 와 있네. 이게 난리풀. 지금 가장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취농업입니다. 이 취농업 들어본 학생 처음 들어? 취농업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 농촌 발전을 위해서 특히 이제 농촌 발전을 위해서 이제 농업을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한번 도약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요즘에 이제 우울증 환자들도 많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 더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 많이 받는 분들. 특히 이제 소방지, 뭐 경찰 이런 분들 뭐 죽음을 바로 본다든지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위 이제 치유할 수 있는 그 치유농업 입장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요즘 이제 주 5일 근무인데 앞으로는 주 4일 근무가 곧 시행이 될 거예요. 뭐 늦어도 10년 안에 뭐 5, 6년 안에는 주 4일 근무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 가느냐, 뭐 하고 노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그러면 갈 때는 이제 농촌밖에 없다. 그래서 농촌을 정말 도시민이 찾을 수 있는 것으로 꾸미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농촌을 하나의 공원화하는 것 전체를. 그래서 그 중에서 치유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도입하자 하는 차원에서 치유 농업이 도입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치유를 할 수 있는 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작물을 재배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초록 자체를 보는 것만 해도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힐링이 되죠, 그죠? 그런 방법. 여기서는 우리 이제 산업곤충학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직접 취미를 가지고 뭔가 해보자는 거예요. 취미. 이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동물들을 한번 길러보자. 특히 동물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동물들 기르는 거 뭘 기르고 있어요? 개랑 고양이. 개, 고양이가 뭐 다분히 1, 2주, 그죠? 그런데 개, 고양이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고양이를 고양이를 키우긴 합니다. 우리 학교 저기 앞에 있죠. 거기서 차를 내가 주차를 하는데, 주차가 아니고 가는데 이제 정차를 하는데 신호에 걸려서 앞차가 휙 이렇게 가더라고. 근데 보니까 고양이 새끼가 주먹만한 게 있어. 그걸 어떻게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잡고 저 바깥에 내보내려고 갔더만 이게 뛰어가더만은 내 차 속에 들어가 본 거야. 그래가 한 장장 4-5시간 걸려서 애들 끄집어내가 보인 우리 애들이 보인 표정들이 내가 그거 갖다 놓으려 했더만 뭐 키우자는 거야. 그걸 너가 키우려 하니까 말은 키운대. 근데 실제는 키우다 보면 내가 더 정이 많이 들게 돼 있어요. 주워 온 사람이. 그게 뭐예요? 과거에는 애완용으로 키웠잖아. 지금 반려라.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솔직히 돈이 엄청 들어가요. 만약에 좀 아프다 하면은 이게 보험이 안 돼.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00~800만 원 깨졌어요. 그런 경우 생긴다. 그래서 이건 쉽지 않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좀 잘못하면 돈이 많이 들 수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곤충은 돈이 거의 안 들어.
처음에 구입할 때 한 5만 원, 5만 5천 원 하면 케이지하고 사리하고 거의 다 구입할 수 있어. 처음에는. 그런데 월 유지비가 많이 들어야 만원. 실제 그래요. 뭐 젤리뽀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정도인데 그 반려동물하고 곤충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지. 근데 더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은 이 곤충의 의미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뭐 반려동물 또는 애완 곤충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첫 시간에 우리가 식의학용 배웠죠. 그러니까 식용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 곤충을 결국은 핵심이 단백질하고 지방이잖아. 그죠? 단백질이 가장 많거든. 군뱅이 같은 경우에 단백질이 55% 정도 되니까. 근데 소고기를 생산하면은 에너지가 12가 든다면 이 곤충은 1밖에 안 들어요. 그 12배가 차이 난다는 거지. 돼지는 한 8 정도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 곤충을 생산하는 게 환경적 차원의 지구온난화 방지 차원의 여러 면에서 가장 효과적이죠. 일반 동물보다 훨씬 효과적이죠. 식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건 기능이 또 뭐예요? 치유 기능까지 하고 있더라. 그래서 많은 실험들을 해서 해보니까 사람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이런 걸 이제 측정을 다 할 수가 있어. 해보니까 곤충을 사육을 해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풀리고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또 치매 예방, 방지 역할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유농업에서 지금 이 산업곤충이 뜨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원래 강의는 곤충의 분류 시간입니다. 우리 계획대로 하면 분류죠, 그죠? 분류를 하면 여러분들이 좋을 거야. 뭐 틀림없이 졸게 돼 있어.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물학과나 농생물학과에서 주로 첫 시간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흥미를 돋기 위해서 지금 치유농업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치유농업을 공부를 하고 나면 치유농업 기사 자격증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데 2급이 있고 1급이 있어. 이건 여러분들 종자기사, 식보 있죠? 식물보호기사 자격증하고 똑같은 자격증이에요. 이 자격증이 있으면은 공무원 시험 친다든지 할 때는 혜택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골에 치유 농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은 지원하는 첫 번째가 이 치유 농업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하다. 여기 혹시 관심 있는 학생은 기다려 듣고 관심 없어도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치유농업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치유농업 전체를 일단 한번 봅시다. 이것도 구매하라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게 PPT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쇼로 갑니다. 이게 보이나요? 키울까? 잘리구나. 그래서 이 말이 나왔구나. 이 화면이 작다고.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곤충은 어떻게 해놨어요?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게 500만에서 1000만 종 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이 중에서 종이 밝혀지고 분류된 것만 100만 종에 이른다는 겁니다. 개념이 옵니까? 100만 종 하면? 자, 100만 종이라고 하면은 동그라미 몇 개예요? 6개죠? 여기 1000이고 100만이고, 그죠? 이만큼 종류가 있다고. 그럼 실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곤충은 이렇게 된다고. 500만에서 1000만 종이라고.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예요?
뭐 5,100만, 5,200만 뭐 좀 높이 잡자. 이거의 5분의 1입니다. 곤충 종류가. 그러니까 곤충 분류학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 정도로 이 텍소노미, 이 분류학 하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어쨌든 이 곤충이 이렇게 종류가 많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곤충들은 한 10여 가지, 뭐 20여 가지 불과했죠. 그죠? 근데 그거 다 할 수는 없고, 일명 우리 이 시간에는 돈 되는 곤충. 뭐니 해도 뭐다? 많이가 되는 곤충을 하자. 그 중에서 이걸 이제 있어 보이는 말로 인더스트리얼 인섹트, 산업곤충 이렇게 부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류학 하면은 여러 가지 일반적인 형태, 지리적 형태, 외관상 형태, 그 다음에 유전적인 분석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서 돈 되는 거 위주로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진홍업에서 하는 것은 주로 어린이들이 만지고 상대할 수 있는 이런 곤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 되면 외롭죠. 여러분들 노인들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나이 들면은 자식들 다 출가하고 잘 오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독거 노인들도 많아. 그런 경우 많다고. 그러면 같이 놀아줄 사람,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외로운 거야. 그럼 우울증이 오게 돼 있어. 그죠? 그래서 요즘 이제 요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로봇, 요즘 AI 시대 피지컬 AI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 뜰 수 있는 게 뭐다? 이 산업곤충도 뜰 수 있지만 친구가 뜰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로봇이 만약에 안에 이제 대화도 해주고, 그 다음에 심부름은 조금 바깥에는 좀 비싸겠죠. 뭐 사오라 하면 좀 힘들지만 안에서 이제 뭐 물 좀 갖다 달라, 뭐 청소 좀 해달라, 이 정도 서빙하는 것, 가정부 겸 대화 상대 겸 하는 그런 로봇이 있다면 연세 드신 분들이 친구 삼아 하겠죠. 한다고 지금 그거 뜨고 있다고. 그런 로봇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뭐 한 8천만 원, 1억 줘야 돼, 제대로 그거 하려고 하면. 근데 한 3천만 원대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뭐 회사 있잖아. 지금 주식이 뭐 10,000원에서 80만 원까지 올라간 거 있잖아. 그런 게 지금 로봇 쪽으로 그렇게 뜨고 있다. 왜? 사람들이 힘드니까. 집에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이 곤충을 가지고 일단은 정서적으로 한번 치유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혼자 계신다, 독거 노인이다 하면은 귀뚜라미 소리 있죠. 귀뚜라미. 여러분들은 귀뚜라미 소리가 좀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귀뚜라미 소리도 아주 이게 정서적으로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집안에서 이제 곤충을 키우는 거야. 조그맣게. 이거는 뭐 여치라든지 사마귀라든지 이런 애들, 메뚜기라든지 이런 거 키우면서 커가는 것도 보고 먹이도 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장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치유농업에 활용될 수 있는데,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것은 딱 몇 가지를 정해놨어요. 이게 치유농업에 이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일단 문제가 있으면 안 돼. 그 문제가 뭘까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안 될까요? 처음에 보기에 좀 흉하면 안 되겠지. 그죠? 외관상으로 좀 예뻐야 되잖아. 그래 좋아하잖아. 그 다음 얘가 만지는데 독성을 갖고 있거나 막 깨물거나 뭐 아프다거나 상처를 내거나 또 감염을 시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건들. 그런데 사육, 소위 기르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유해 요소.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애들은 뭐 한다? 이 치유 농장에
지농업에 활용될 수 없는 곤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 냄새 난다거나 이런 것도 안 되겠죠. 그런 거를 제외한 정말로 괜찮은 거 뭐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브레인스토밍. 그런 거 없는 거. 아주 예를 기르면 좋겠다. 정서적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시골에서 안 자라서 잘 모르겠어? 풍뎅이나 사슴벌레 같은. 그렇지. 장수풍뎅이하고 사슴벌레. 넓적 사슴벌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슴을 통칭해서 이런 애들은 누가 좋아해요? 어른들이 좋아할 거예요? 애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 이런 건 애들이 좋아해. 싸움 못 치고 막 달리기 시합시키고 하는 이런 거 어떻게 보면 혹사시키는 거지. 애들이 좀 짓궂잖아. 어쨌든 그런 거.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곤충 하면 전부 형태가 대가리 있고 몸통이 있고 날개 있고 꼬리 있고 요것만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나비는 곤충일까요? 아닐까요? 나비도 포함돼. 근데 나비 중에서 어떤 나비가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접근하기 쉬운 건 호랑나비 같은데. 그렇지. 호랑나비가 지정되어 있어. 호랑나비가. 근데 나는 솔직히 호랑나비는 조금 무서워. 크잖아. 좀 커. 호랑나비 나중에 좀 커. 근데 걔보다는 그 노란색 등 노랑나비가 있어요. 노란색 등 아주 예뻐. 작아.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정된 거는 호랑나비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장수풍뎅이하고 넓적 사슴벌레 이런 애들 하고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렇지. 잠자리가 포함되겠지. 그럼 잠자리가 다양하게 있잖아. 잠자리 중에 어떤 잠자리? 응? 무슨 잠자리? 고추 잠자리 같은데. 그렇지. 그게 가장 좋아요. 근데 고추 잠자리는 단점이 있어. 나비도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지금 하는 거는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이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단점이 있어요? 얘들은 날개가 달려 있잖아. 그 날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면적이 커야 된다. 적어도 된다. 아니, 공간이 커야 돼. 면적이 넓어야 돼. 그러면 집안에서 이렇게 뭐 방 안에서 풀어놓고 키울 상황은 아니잖아. 케이지 안에 넣고 키워야 되다 보니까 좀 불리한 거야. 그런 애들은. 지정은 돼 있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말고 또 여러분들 생각에 뭐가 있을까요? 시골에서 안 커서 잘 모르겠어? 자, 지금부터 봅니다. 얘는 뭐예요? 사막의 얘는 유용곤충입니까? 해충입니까? 유용곤충입니다. 왜 유용곤충이지? 다른 벌레들을 잡고. 그러면 이제 농업행위를 했을 때 얘가 다른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유용곤충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집에서 키운다고 내가 가정해보자. 얘가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뭐가 있어? 날아다니야 되는 것도 단점이긴 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 먹이를 챙겨주기. 먹이도 그렇고 얘가 무서워. 얘가 메뚜기나 뭐 다른 애들 잡을 때 탁 잡아가지고 먹는 거 보면 좀 내가 표현하기가 아그작 해버려요. 무서운 애야. 얘 실내잖아, 실. 근데 어떤 혹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독성이 있어요. 눈에 들어가면 안 좋아. 그럼 얘는 일단 뭐 된다? X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얘를
우리 가정에서 사육하지 않고 일단 누구나 볼 수 있는 관광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떨까요? 그럼 괜찮겠지.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서 하느냐의 차이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특징이 곤충은 몸이 머리하고 가슴, 머리 있고 요 머리 있죠. 그다음 가슴 부분이 있죠, 그죠? 그리고 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리는 앞다리 가운데 뒤에 이렇게 6개, 세 라인이죠. 세 라인에 좌우측 하나씩 있고 뭐 찢게 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머리에는 수많은 이제 난눈이 있다 하는 겁니다. 눈이 모여서 이루어진 갭눈이 한 상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앞에 더듬이죠, 그죠? 더듬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곤충을 볼 때 지난 시간에 했지만 우리가 장수풍뎅이 지난 시간에 하고 군뱅이 했죠, 그죠? 누에 했죠? 했잖아. 그럼 누에는 몇 년까지 있었다? 5년까지 있다 했잖아. 아, 했었어. 봐봐. 자, 뭐, 일단 알에서 시작해서 알을 깨고 나면 뭐, 개미처럼 생긴 거 1령, 그 다음에 2령, 그 다음 3령, 그 다음 좀 큰 4령, 그 다음 많이 큰 5령, 그 다음에 뭐, 꼬치를 짓는다. 코쿤이를 했죠. 꼬치 짓는데 실이 1.5kg고 얘기했죠? 네. 했었어요. 그 다음 꼬치에서 예를 들어서 25에서 30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날개를 단 나방이 이렇게 나온다 했죠, 그죠? 아이, 했잖아. 그래서 나방이 이렇게 또 다시 알을, 교미를 넣어서 알을 놓고 지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자의 일생에 비유해서 내가 누이의 일생 하면서 보통 40일에서 55일 정도까지 된다 얘기를 했잖아, 그죠? 이게 누이의 일생이야. 이건 시험 문제는 단골이잖아. 이건 기분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먹고 사는 게 뭐였다? 뽕잎을 먹고 산다까지 했잖아. 그래서 뽕잎은 봄에 나오는 거, 여름에 나오는 거, 가을에 나오는 거 하고 먹이를 뭘로 하면 좋겠다. 먹이 사업이 돈이 될까 하는 것까지 했었어요. 그죠? 자, 어쨌든 흐름은 그래요. 흐름은 아래서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원래 다 막 개체를 다 만들었다고 이제 말씀하시면 이제 성충이 먼저겠지만 일단 우리는 아래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성충까지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성충이 되었어. 알을 낳았어. 요 사이클. 그런데 형태가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데서 지금 코쿤 꼬치를 지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형태가 날개가 달리고 변해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변태? 완전 변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변태한 거죠. 그럼 요게 이제 나비죠. 일단 호랑나비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든지 여기든지 시작을 어쨌든 아래서 하자고. 아래서 시작해서 뭐가 된다? 애벌레 이충이 되죠. 그죠? 그 다음 번데기 집을 짓는다 했죠. 그 다음에 성충이 된다. 이 사이클은 곤충은 다 똑같아. 단 코쿤 이 번데기 과정을 완전히 거치는 게 있고 어중간하게 거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거치느냐에 따라서 완전 변태다, 불완전 변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호랑나비의 일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귀뚜라미 얘기를 잠시 했죠. 귀뚜라미 소리. 여러분들은 귀뚜라미 소리 별로 안 좋을 거야. 그럼 귀뚜라미 소리 누가 한번 내봐봐. 찌리찌리 하여튼 그래. 그런데 이게 아주 정서적으로 좋아요. 이게 들으면은. 근데 이게 들리다가 우리 시골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들리다가 안 들리면 궁금해. 그건 잠이 안 와. 실제 그래요.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아주 괜찮은 게 귀뚜라미 소리입니다. 그런데 귀뚜라미 말고 좀 비슷하게 된 게 바퀴벌레 있죠. 하니까 이왕 끝까지 가보자고. 바퀴벌레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알겁니다. 바퀴벌레는 소리가 있나요? 소리가 없습니다. 바퀴 뭐 이런 소리 없어. 얘는. 그런데 바퀴벌레는 웃기잖아. 이게 좀 잔인한데 바퀴벌레는 우리가 주로 죽이잖아. 네. 주로 밟아 죽이잖아. 근데 이놈이 죽였는데 한 달 지나면 또 있잖아. 네. 그런데 바퀴벌레를 우리 전문 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가장 최후에 사라질 애가 바퀴벌레다. 생명력이 그만큼 강해요. 곰벌레도 그쪽에 좀 비슷한데 곰벌레보다도 더. 그 얘가 어떠냐 하면 우리가 밟아서 죽이는데 그 뱃속에 알이 있는 거야. 그 의미가 좀 그렇네. 다이 해도 얘가 부활을 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개체가 막 정치가는. 그리고 요즘 뭐 시골 장에 가면은 바퀴벌레 그 잡는 거 해서 전자파일 나오고 하는 거 있죠? 모르나? 하여튼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이게 이제, 이거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전자파를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내가 실험해보니까 한 15m, 20m까지, 15에서 한 20m까지는 이 바퀴벌레가 못 와.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전자파 나오면은 내가 군뱅이 실험하다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날린 이유가 이어 있어. 이게 바퀴벌레하고 이제 쥐하고 쫓으려고 내가 이게 세팅을 해놨어. 군뱅이가 알을 안 낳아. 알을 안 낳아. 그래, 이상하다. 왜 이럴까 해서 해보니까 가만히 추적을 해보니까 이거 세팅해놓은 게, 근데 쥐는 거의 없어 또. 군뱅이가 고단백이고 맛이 좋으니까 막 쥐들이 엄청 옵니다. 그 산에서 만약에 하면은 멧돼지 있죠? 장난 아닙니다. 멧돼지 한번 맛보면요. 막 더 받아가지고 완전 끝장을 내버립니다. 멧돼지 무서워요. 그 다음 두더지 있죠?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두더지하고 멧돼지는 이 후각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새도 마찬가지고 조심해야 돼. 산에서 할 때는. 어쨌든 케이지 사육을 해도 그래요. 얘들이 엄청 이 후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해나가는 걸 내가 몰란 거야.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그 과정이 있는데, 그래가 이걸 딱 제거하니까 한 2주 지나니까 알을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파괴력이 엄청난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게 과연 사람 인체에는 문제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 그런데 거기 적혀 있어. 인체는 무해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난 모르겠어. 실험해봐야 되겠지만. 그죠? 어쨌든 그래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귀뚜라미 이제 얘기합니다. 요거는 한번 보세요. 알에서 애벌레 되고 어른벌레 되고, 요렇게. 그 여기서 뭐가 빠졌나요? 번데기가 빠졌습니다. 여기 빠졌죠? 번데기가 없잖아. 지금 번데기 집 짓는 거. 그죠? 여기 없으니까 이 없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무슨 변태를 한다? 불완전 변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변태는 완전 변태와 불완전 변태. 변태를 우리말로 하면 탈바꿈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산업건축법, 요게 사실은 그 2014년에 이제 14년이죠. 14년에 이제 식용곤충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발의를 하게 된 게 2012년에 발의를 시작했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가지고 이게 식용곤충으로 이 군뱅이가 효과가 좋으니까 이걸 좀 법제화 시켜서 식용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하기는 2010년, 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법안이 통과된 건 2014년이에요. 2014년부터 식용으로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한 20여 명이 하셨어요. 그래서 법안이 이제 통과돼 가지고 실제 2014년에는 한시적으로 이게 식용으로 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이제 정식으로 한다. 이게 한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2년 거쳐서 2016년 12월 30일인가 29일 이쯤에 완전히 식용으로 결정이 났어요. 뭐가? 군뱅이하고 장수풍뎅이 유충하고 밀웜하고 이런 애들이 뭐 순차적으로 조금 단계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2016년도에 식용곤충이 법제화돼서 이제 누구나 식용으로 섭취도 하고 판매도 하고 뭐 가공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이 2014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실제는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장이 이 당시에는 뭐 한 50억, 뭐 60억 이 정도였는데 2016년도 이때는 150억, 뭐 180억 가다가 2020년까지는 한 500억 시장 우리나라에서 500에서 600억 시장까지 됐었어요. 그러다가 뭐가 왔어요? 전 세계 위기가 왔죠. 뭐였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마케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 시장이 확 죽어서 더 벗어나도 어떻게 됐다? 응? 그때 내가 지속했으면 특허도 있고 뭐 하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마 이렇게 됐어요. 이 산업이라는 게 경기를 엄청 타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근데 변은 어때요? 쌀은 뭐 전쟁이 나나 뭐 전쟁이 나면 더 비싸죠. 그죠? 코로나 오도 더 비싸죠. 그런데 이 기능성 식품, 이 보조식품 이런 것들은 위기가 오면은 가격이 다운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중동에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에서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 그럼 기름값 폭등하고 있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또 바닥치죠? 그렇잖아. 그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위기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타개하고 뭐라 그러지? 순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주곡을 하는 게 가장 순탄한 거예요. 주곡, 벼, 보리, 밀, 콩 이런 애들 그런 것들은 거의 경기를 많이 타지 않잖아요. 거의 순탄하게 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기능성 작물은 품목이나 작물은 한번 뜨면 뭐 엄청나게 가죠. 예컨대 이런 거죠. 그 호가는 여러분들 알아요? 처음 듣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쭤봐. 뭐가 안 좋아요? 관절이 안 좋잖아. 모래비 시린다, 아프다, 뭐 걷기가 힘들다 하면은 이만기 교수님 출연 호가는이라는 게 있어요. 관절에 좋은 거. 그 MSM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이거 한 20억 처음에 아마 모 기업이 좀 힘들었는데 20억인가 아마 투자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만기 교수님 출연하고 막 이렇게 효과 좀 좋잖아 하니까 매출이 2천 몇백억까지 뛰었어. 몇 년 만에. 그게 이 산업이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면 안 드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곤충도 사실 마찬가지라. 경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순탄하게 유지되고 좀 좋으면은 이게 산업이 곽강을 받아서 이게 아까 500억, 600억 시장이지만 5천억, 6천억, 1조, 2조 시장까지 갈 수도 있어요. 아주 심플하게 갑니다.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은 쉽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이게 경기를 많이 탄다. 자, 그러면 2014년에 이제 우리가 시작돼서 그 이후에 곤충산업법이 이제 발의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한 곤충의 종류가 156종입니다. 그런데 용도별로 보면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가장 농업에서 많이 이용하는 천적입니다. 그죠? 천적은 네덜란드가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최고입니다. 1등이죠. 들어봤죠? 네덜란드는 그 섬나라잖아. 그 작은 나라에서 농업 부문에서 1위라고 하면은 누가 뭐 상상이나 할까요? 못해요. 근데 네덜란드는 천적 쪽에도 연구를 많이 했고, 스마트팜 있죠? 유료원실하고 이쪽에. 그러니까 우리 저기 초전에 있는 경남도 농업 기술원 있잖아. 거기 가면은 벌써 10년, 거의 한 5년 됐네. 15년 전에 높이 천고가 한 4m 되도록 해가지고 그게 한 40억인가 투입이 됐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처음으로 스마트팜이 그렇게 도입된 거예요. 그게 네덜란드가 그런 농업이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화분 매개곤충, 이건 뭔지 알죠? 지난 시간 했잖아. 벌. 그죠? 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벌은 일반적으로 꿀벌을 많이 알잖아. 꿀 따는 벌. 그죠? 밤꿀, 아카시아꿀, 잡꿀,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벌은 주로 꿀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기능을 딱 보니까 얘가 하면 꽃가루를 옮기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딸기나 호박이나 이렇게 재배를 실내, 바깥에 말고, 바깥 노지 같으면 얘들이 벌나비가 와서 수분을 다 식혀줘요. 자동으로 하는데 실내에는 못 들어오잖아. 그래서 인위적으로 벌을 이제 넣은 거야. 그래서 벌 중에서도 어떤 벌이 효과가 좋느냐. 보니까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 사람들이. 그죠? 작업을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일벌 있잖아. 꿀벌. 얘를 넣어 놓으면 사람 가면은 찌를 수도 있겠죠. 찌를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찌르지 않고 수분만 잘 식히는 그런 벌을 찾아낸 거야. 그래서 지금 그걸 산업화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게 거의 40만 개 1년에 이 벌통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 돈으로 계산해 볼까요? 하나 5만 원이면은 40만, 5만 원이면은 4, 5, 20, 동그라미 몇 개 더 붙어요? 5만 원이면? 맞죠? 1000만 맞죠? 그럼 얼마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1000, 100만, 10억, 100억이죠. 여기 200억 시장이에요. 꿀벌, 화분, 내만 200억 시장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 시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그 시설 재배 쪽은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보다는 훨씬 빨리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린 레볼루션이라고 했는데 초록이 이제 혁명이었는데 지금은 화이트 레볼루션, 백색 혁명이 지금 비닐하우스가 그 6만 헥타르 가까이 지금 덮여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산업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계되는 것은 화분 매개곤충, 주로 벌, 나비 이런 애들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정화곤충, 얘는 어떤 게 있었죠? 자, 1번 뭐 지렁이라고 나왔으니 여러분들 얘기하는 대로 적어 볼게요. 지렁이 좋다. 또 지난 시간에 했잖아. 이 가장 중요해요. 동해 등에 했잖아. 그죠? 그럼 세 번째 여러분들 하면 뭘 할 수 있어요? 소똥구리 했잖아. 새똥구리. 그죠? 그 지렁이에 관해서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 공장이 있어. 공장이 있는데 여기 폐수가 나와. 과거에 모 국가에서 폐수가 나오는데 여기 하면은 폐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겠죠. 중금속이라든지. 근데 이거를 처리를 해야 돼. 그러면 물은 어떻게 필터링해서 걸러내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분들을 하고 이렇게 고체가 이렇게 있다. 고형분. 이거를 중금속이 있는데 큰일 난 거야.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근데 이 얼수원 지렁이, 이 지렁이가 이걸 먹었는데, 지렁이가 내뱉고 난 배설한 이 분변이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쌓이는데 이 똥을 검사를 해보니까 중금속이 거의 없는 거야. 그건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하죠? 중금속이 여기는 1000이 있었다. 1000ppm이었는데 지렁이 몸을 통과하고 나니까 뭐 1ppm 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999는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지렁이 몸통에 있다는, 몸에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만큼 예를 들어서 산업 폐기물 찌꺼기가 있다. 중금속이 이만큼 있다. 이거 처리는 못 하잖아. 그건 양이 뭐 조그마하면 태우면 되지만은 양이 엄청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 탑이 나왔잖아. 지렁이를 투입하는 거지. 지렁이를 100마리든 1000마리든 그 연구해가지고, 그죠? 캐파를 해서 이걸 먹고 분변을 이렇게 만들어내라. 이 분변은 퇴비로 쓸 수 있겠지. 중금속이 적으니까. 그럼 이거는 이걸로 변화되고 지렁이 이만큼 남아있겠죠. 그럼 지렁이 몸속에는 중금속이 1000ppm이 아니고 한 10만 ppm 정도 있겠지. 농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렁이만 싹 모아서 뭘 합니까? 폐기 처분하는데 1500도씨 이상에서 히팅을 해서 싹 녹이면 중금속이 싹 녹아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환경정화곤충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내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그 향도 좋고 신선 채소로 돼지 고기, 이거 점심시간 다 돼가는데, 이게 그 삼겹살하고 가장 궁합이 잘 맞다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마늘도 맞아. 마늘 또 다음에 얘기하고, 마늘은 썰어서 이렇게 먼저 해야 되고요. 미나리, 미나리가 가장 궁합이 잘 맞다 하는데, 미나리가 이게 산업 공장 있잖아. 이 주변에 흐르는 물에 만약에 중금속이 많다면 미나리가 흡수를 엄청 잘해요. 그럼 역으로 미나리가 오염된 지역에서 생산되었다 하면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치명 탈립니다. 그래서 미나리 하면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다? 경상북도 청도 한제 미나리라는 데. 그거는 중금속 함량이 낮고 아주 청정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주변에 돼지 불고기하고 미나리 생으로 많이 먹어요. 근데 또 주의할 거 있어요. 미나리 잘못하면 미나리에 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충. 그래서 생으로 먹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살짝 데쳐서 먹는 게 오히려 건강에는 좋다.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정화 곤충도 있고 환경정화 식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미나리를 예를 들어서 중금속 오염이 내가 땅을 구입했는데 너무 심하다. 중금속 오염이 많이 됐다 하면은 뭘 심으면 될까요? 미나리를 재배하는 거야. 그럼 미나리를 어떻게 한다? 폐기 처분하는데 1500도씨 온도에 확 나중에 건조시켜 태워버려. 그럼 중금속이 싹 없어지겠지. 그런 거야. 그게 우리가 산업화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